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나라부터 이제 강의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진나라 배웠었죠. 진나라. 자,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는 그 엄격한 법과 정치와 그 다음에 엄격한 법과 정치와 강력한 군연제를 실시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옥죄이다 보니까 여러분 선생님들도 너무 옥죄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불만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제는 반발이 일어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진나라도 너무 엄격한 법칙 행정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반발이 일어납니다.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농민 반란으로 점점 쇠락해진 진나라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한나라가 처음부터 유방이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꿀꺽한 게 아니라 초나라의 항우란 사람과 그 다음에 한나라의 유방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중국을 놓고 경쟁을 해요. 그때 요 진한 교책이란 건 진나라에서 한으로 넘어오는 이 시기에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경쟁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초나라의 항우에 승리하고 통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유방입니다. 한나라의 유방.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한나라의 고조 황제가 돼요. 한고조는 이꼴 유방이죠. 자, 유방은 나라를 건국할 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자기 혼자 나라를 건국할 수 없었으니까 여러 세력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나라를 건국하자마자 진시황처럼 자기도 사실은 모든 전국을 군과 현으로 파견해갖고 자기가 임명한 신하들을 보내고 싶었을 거야. 그렇지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모두 군연제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군연제와 봉건제를 절충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는 자기가 임명한 군연제를 임명을 하고 먼 데에는 주나라처럼 제후를 임명해서 봉건제를 실시해요. 자, 주나라의 봉건제, 그 다음에 진나라의 군연제, 그리고 한나라는 초기에 유방이라는 사람이 군연제와 봉건제를 합친 군국제를 실시한다. 군국제는 군연제 플러스 봉건제예요. 가까운 지역은 자기가 직접 군과 현을 설치해서 관리를 파견하고, 그다음에 먼 지역은 제후를 임명해서 봉건 알아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이 한나라 때 한 고조가 한나라를 통일하고 나니까 진시황도 마찬가지로 진국을 통일하고 나니까 북쪽에 흉노 애들이 보여. 그래서 진시황처럼 한 고조도 흉노를 멋지게 몰아내고 이제 나라를 중국을 통일하고 싶었겠죠. 근데 흉노랑 싸워서 한 고조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흉노와 평성전투라고 해요. 평성에서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평성에서 치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약속을 했냐면 흉노에 공물을 보내고 맹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흉노한테 매번 이제 선물을 바치게 되는 거야. 선물을 또 하나 더 써두세요. 공주를 시집 보냅니다. 그러니까 인질로 한나라 공주를 흉노한테 시집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한나라가 흉노보다 훨씬 약했다는 거죠. 흉노가 훨씬 강했다면 흉노의 공주가 한나라에 시집을 얻겠죠. 그렇지만 평성에서 치욕을 당한 다음에 흉노에 매번 공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공주를 시집 보내게 됩니다. 이게 한 고조 때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사람, 이 사람 별표를 쳐놔야 됩니다. 무제.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 한국사 할 때도 이 한무제는 이제 한 고조 때 당한 평성의 치를 갚기 위해서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장건이란 사람 이름입니다. 장건이란 사람을 대월지에 파견을 해요. 왜 대월지에 파견을 하냐면 이 월지라는 애들은 중국 북쪽에 있었던 애들인데 흉노한테 쫓겨가지고 흉노한테 쫓겨가지고 멀리로 쫓겨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흉노한테 감정이 안 좋겠죠. 그래서 장건이라는 애를 보내가지고 이 대월지와 동맹을 맺어서 같이 흉노를 치자 하려고 장건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장건은 여기저기 바로 대월지에 잡혀간 게 아니라 가다가 흉노한테도 잡히고 여기저기 떠돌기를 20년을 떠돕니다. 20년을 떠들다 보니까는 자기가 20년 동안 보고 겪은 것들을 이제 본국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다 보니까 저 서역 쪽으로 가는 비단길이라는 걸 개척을 하게 돼요. 자, 비단길, 지도 봐보세요. 여기 중국이 있죠. 중국이 있으면 여기 흉노가 있고 저 흉노에 쫓겨난 월지 애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이제 장건이를 보낸 거죠. 장건이를 보냈다가 흉노한테 잡혀서 장건이가 흉노한테 잡혀서 여기저기 지지직 끌려다닙니다. 지지직 끌려다니다가 어떻게 이제 마지막에 월지는 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서 월지 쪽에 가보니까 서쪽으로 좀만 더 가면 로마도 있고 서쪽에 이상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본국에 보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서쪽으로 가는 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개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본격적인 개척된 길을 통해서 수많은 비단들이 이제 중국의 비단들이 수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쪽으로.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중국의 비단이
수입을 하게 돼요. 자, 요 비단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한 길, 이 비단길을 개척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흉노는 무제가 이제 결국은 흉노를 고비사막 이북으로 쫓아냅니다. 우리 고비사막 배웠었는데 중국과 몽골의 사이에 있었어요. 오르도스 윗지역이에요. 윗지역. 그러니까 그 고비사막 위쪽으로 흉노를 쫓아내게 됩니다. 자, 이제 북쪽으로 흉노를 쫓아냈어. 한무제 얘기예요, 지금. 한무제. 북쪽으로는 흉노를 쫓아내고 남쪽으로는 남비엣을 점령해요. 남비엣. 지금의 베트남이에요. 남비엣을 거꾸로 해볼까요? 거꾸로. 에비남이 아니죠. 비엔남. 베트남의, 지금의 베트남의 어원이 된 나라예요. 비엔남, 남비엣을 점령한 다음에 남해 구군을 설치합니다. 우리 고조선에서 한사군 설치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남비엣을 점령하고 남해 9개의 군을 설치하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한국사 내용 나오네요. 고조선을 정복한 후에 한사군, 그래, 우리 위만조선을 정복하고 한사군을 설치한 놈이 이놈인 거예요. 한무제. 그래서 한사군을 설치한다. 북쪽으로는 흉노를 쫓아내고 남쪽으로는 남비엣을 멸망시켜서 구군을 설치하고 동쪽으로는 고조선을 정복해서 한사군을 설치했다. 그러면은 고조선을 왜 침범했을까?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고조선의 중개무역 때문에. 근데 오늘은 동아시아사니까 하나 더 해서 이 고조선이 중국과 사이가 나쁜 이 흉노와 연합할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흉노와 연합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고조선의 중개무역을 응징하기 위해서 고조선을 정복합니다. 고조선을 정복한 이유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자, 북쪽으로 흉노, 남쪽으로는 남비엣, 동쪽으로는 고조선. 지금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 비용이 부족해요. 그래서 전쟁 비용이 부족하니까 한무제가 한 정책이 소금과 철 전매제를 실시합니다. 소금과 철 전매제. 소금 염자, 그 다음에 철자 써가지고 염철 전매제라고 해요. 염철 전매제. 자, 소금과 철은 농기구나 무기에는 모두 철이 들어가고 사람은 소금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근데 이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 모두 전담해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비싸게 팔면 비싸게 사야 되고 싸게 팔면 싸게 사야 되는 거야. 국가가 소금과 철을 독점하면 엄청난 떼돈을 벌겠죠, 국가가. 스스로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을 한 다음에 국가만 팔 수 있게 만드는 걸 염철 전매제라고 합니다. 이 염철 전매제로 부족한 전쟁 비용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서 태학을 건립합니다. 자, 진나라는 법가의 나라였죠. 법가의 나라였는데 법가는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아. 왜? 너무 옥죄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많아. 그래서 한나라는 법가가 아닌 유가 덕으로 다스리자. 우리 앞에서 제자백가 했었는데 덕으로 다스리자. 이 유가를 채택을 합니다. 자, 이 유가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 충이죠. 우리 소수리왕이 태학 건립할 때 충을 강조해서 왕한테 충성하는 인재들이 길러내듯이 그 태학의 원조가 여기입니다. 한무제에 태학을 건립합니다. 동중서라는 사람의 유학자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태학을 건립해서 소수리왕처럼 자기한테 충성하는 인재들이 길러내는 학교를 만든 거예요. 한무제예요. 한무제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한무제 얘기가 아니라 한나라 전체 얘기예요. 한나라 전체 얘기는 삼공구경제라는 제도를 실시해요. 삼공구경제는 우리 삼성육부, 고려에서 삼성육부 기억나나요? 그런 것처럼 삼성육부처럼 삼공구경제란 건, 자, 삼공은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구경은 부서인 거예요. 이부, 예부, 호부, 형부 이런 거 있던 것처럼 이경, 예경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이름은 이경, 예경이 아니지만 9개의 부서를 둬서 실무를 관찰하게 하고 삼공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한나라 제도입니다. 한나라 제도, 삼공구경제. 자, 한나라가 잠깐 왕망이라는 신하한테 왕망이라는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잠깐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 이 왕망에 의해서 잠깐 멸망을 해요. 이 왕망이 잠깐 그 사이에 세운 나라를 신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한나라가 멸망하고 신나라가 들어선 거죠. 아이 신나라. 자, 그 다음에 이 한나라의 후손이 신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시 한을 되찾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 있던 한을 앞에 있었던 한 전한이라고 그러고 뒤에 있었던 한을 후한이라고 합니다. 후한을 신나라한테 빼앗긴 한나라에 다시 되찾아 후한을 건국한 사람은 광무제입니다. 지금 황제 3명 나왔어요. 한고조, 그 다음에 한무제, 그 다음에 광무제예요. 광무제가 후한을 만든다. 그리고 이 후한도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데, 멸망을 하고 나서 우리한테 엄청 유명한 시대, 삼국지 게임도 나오고 뭐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그 삼국지 시대가 열립니다. 삼국지 시대 위촉오로 갈리게 돼요. 위촉오로.
여기까지 중국의 역사였습니다. 그럼 중국의 역사를 봤으니까 관련 있는 흉노 역사를 한번 봅시다. 흉노 우리 중국사 할 때 언제 등장했었죠? 그렇죠. 진시황 때 맨 처음에 나왔었죠. 진시황이 흉노에 너무 싫어해서 오르도스 지역에서 밀려나게 했었죠. 우리 이제 앞에서 한 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진노의 오르도스 지역에서 밀려나고 그 다음에 이 흉노를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진시황이 뭘 세웠었죠? 만리장성을 세웠었죠. 네, 그 다음에 진나라 멸망 후에 자 이제 흉노를 괴롭히던 진나라가 멸망했어. 그러니까는 흉노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영웅이 등장하는데 묵툭선우라는 애가 등장을 해요. 여기서 선우란 건 흉노의 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묵툭왕이죠. 묵툭선우가 서쪽에 월지를 쫓아내고 아까 나왔는데 월지를 중앙아시아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만리장성 이북을 초원을 통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리장성이 있으면 밑에 진나라는 지금 해롱해롱 거리고 있는 거예요. 진시황 죽고 나서. 그 사이에 묵툭선우가 흉노를 다 통일하고 이 지역을 점령을 한 거야. 자, 엄청나게 강해진 거예요. 그 사이에 진나라 멸망하고 뭐가 생겼었죠? 앞에 중국사 기억해봐요. 유방과 항우가 막 싸웠었죠. 그래서 유방이 이기고 한나라를 만들죠. 한나라를 만들었을 때 한나라는 이제 만든 지 막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어. 근데 위쪽에 보니까 흉노가 엄청나게 강해. 그래서 이 한나라를 세운 고조와 흉노가 싸우죠. 싸웠을 때 누가 이겼었나요? 중국사 할 때 배웠죠. 한 고조가 지죠. 평성에서 치를 당하죠. 요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라 고조와 싸워서 흉노가 이기고 많은 공물을 받고 화친을 해줍니다. 흉노가. 그 다음에 한나라의 공주도 시집 보내게 했었죠. 자, 그러다 이제 기회를 노리던 한무제가 다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흉노를 저 멀리 고비사막 이북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흉노는 고비사막 이북으로 쫓겨난다. 자, 흉노에서 의외로 자주 나오는 게 이거예요. 흉노의 짱을 선우라 그러고 선우 밑에 좌의정, 우의정 이런 것처럼 좌연왕, 우연왕 체제가 있었다고 해요. 요게 굉장히 수능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잉크를 잠깐 지우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흉노까지 했어요. 이제 고조선. 고조선은 우리 한국사에서 배웠는데, 자, 고조선을 나타내는 두 가지 유물,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우리 앞에서 했었죠. 한국사 때.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이었어요. 거기에다 하나만 더 써주세요. 거친 무늬 거울. 우리 이것도 했었죠. 거친 무늬 거울과 비파형 동검. 고인돌이 나왔다. 그러면, 한반도를 얘기하는구나. 그럼 고조선의 역사를 한번 봐볼까요? BC 4세기에 전국 연나라와 대립했다가 패배해서 한반도 중심지로 이동합니다. 원래는 요동의 위치에, 죄송해요. 오늘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는데. 자, 원래는 요동에 위치해 있던 위만해가, 이제, 고조선이 여기 있던 연나라와 싸워가지고, 만주를 뺏기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이 연은 어느 나라 연이냐면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사를 배우니까 이 연이 대체 어디에 나오는 연인지 알아야겠죠. 이 연은 춘추 전국시대의 전국 칠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에 우리 7개 있었던 그 지도 기억나나요? 7개였던 연하고 싸워가지고 고조선이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게 누구죠? 진나라죠. 진나라. 근데 진나라가 금방 진시황 이후에 금방 멸망해.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한나라죠. 자, 진시황에서 한나라 넘어오기 전에 항우와 유방이 막 싸워서 진한 교체기가 중국이 어지러운 거야. 그 진한 교체기에, 요거 중요해요. 진한 교체기에 위만이 이제 이홀란을 피해서 온 거예요. 여기로. 와서 고조선을 꿀꺽 삼키죠. 그게 위만조선이죠. 위만조선. 자, 진한 교체기에 우리나라 온 게 위만이다. 자, 그 다음에 한무제에서 멸망을 당했다. 그 다음에 한나라가 이제 좀 안정을 되찾죠. 안정을 찾고 나서 무제가 되고 나면은 한무제 때, 북쪽으로는 흉노, 남쪽으로는 남비에, 그 다음에 동쪽으로 고조선을 침범하죠. 그래서 한무제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한사군이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한무제 이후에 아까 막 신나라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후한도 등장하고, 한나라도 슬슬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 약해진 틈을 타서, 한사군을 무찌르고 우리나라에 여러 나라가 성장합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거 기억나나요? 네. 요런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베트남 가봅시다. 베트남 역사. 최초의 국가는 발랑국이에요. 발랑국. 남비시 아니에요. 발랑국이고, 발랑국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왕국이 어우락 왕국이에요. 어우락 왕국이 발랑국을 멸망시킵니다. 이거 수능에 한번 나왔었어요. 어우락 왕국이 발랑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다가, 그럼 이제 어우락 왕국이 있는 상태죠. 그러다가, 진나라한테 한번 깨지거든요. 베트남이 깨지고 난 다음에,
진나라한테 가만히 숙이고 있다가 진나라가 이제 진시황 이후 혼란스러워지니까 진나라에서 파견되었던 관리 찌에오다라는 사람이, 이 사람 기억하세요? 찌에오다라는 사람이 진시황이 죽자 혼란기에 자기가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트남을 먹어버려요. 그리고는 그 베트남을 먹는 과정에서 어우라 왕국을 또 멸망시킵니다. 그럼 나라가 지금 세 나라가 나와요. 발랑국이 있었는데 어우락한테 멸망당합니다. 어우락 왕국한테. 어우락한테 멸망당하고, 이때 진나라와 관리였던 찌에오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세운 나라가 남비햇이에요. 남비햇이 또 어우락을 멸망시킵니다. 누구한테 멸망을 당했는지, 발랑국은 어우락은 남비햇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지금 몇 시인지 한번 볼까요? 몇 분이나, 잠시만요. 15분이네요. 시간은 참 잘 가는데 20분 이상 하면 욕을 먹겠죠? 자, 고조선 또 갑니다. 자, 발량국, 그 다음에 어우라 왕국, 그 다음에 찌에오다가 세운 남비햇입니다. 이 남비햇은 스스로 이제 황제라고 칭하는 거예요. 진시황이 황제라고 칭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황제라고 칭하면서 진나라 다음에 등장한 한나라와 싸웁니다. 자, 진나라 때 남비햇이 건국이 되죠. 죄송해요. 오늘도 역시 실수를. 자, 진나라와 진한교체기에 남비햇이 등장을 합니다. 진한교체기에 또 비슷한,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진한교체기에 위만이 왔었죠.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한교체기에 남비햇이 등장했다가 한나라가 자리를 잡고 이제 여기저기 막 싸움 걸고 다니는 이 무제가 등장하니까 위만조선도 멸망시키고 무제가 남비햇도 멸망시키죠. 남비햇을 멸망시키고 남해에 구군을 설치합니다. 고조선이 뭘 설치했었죠? 한사군을 설치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은 앞에서 3세기까지 강한 나라가 없어요. 3세기까지 강한 나라가 없어. 자, 3세기는 언제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우리나라에서로 치면 여러 나라의 성장도 지나고 고구려 백제 신라, 거기서도 고이왕 막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까지 강력한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 개의 소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 소국 중에서 가장 강하던 나라가 야마타이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야마타이국이 이제 사신을 한번 보내는데, 그게 중국 위촉 오나라 중에 아까 한나라가 신나라한테 잠깐 뺏기고 다시 후한이 생기고, 후한 다음에 위촉 오라 바뀌었다 그랬죠. 이 위촉 오에서 위나라한테 이 일본 애들이 사신을 보냅니다. 야마타이국. 이때까지도 강력한 국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신을 보낸 기록을 보니까 이 야마타이국을 누가 다스렸냐면 히미코 여왕이라는 여자가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자가 다스렸다는 거. 자, 어느 시대 때 일어났는지 이거를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 역사를 일단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중국 역사 춘추 전국시대 봅시다. 여기 은나라부터 해서 은주나라, 그 다음에 춘추전국시대에 연나라와 싸웠던 나라 고조선, 이런 식으로 중국사를 중심으로 옆에 비슷한 주변 나라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해요. 동아시아사에선. 춘추전국시대 다음에 진시황 때는 주변 나라와 어떤 영향을 가졌나, 흉노와의 관계가 나오죠. 자, 흉노 다음에 한나라 하면 한고조 때 또 흉노와의 관계가 나오죠. 평성해치. 그 다음에 한무제 때는 남비햇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흉노를 고비사막 이북으로 쫓아내고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나라로 바뀌고 후한으로 바뀌고 위촉오로 바뀌었을 때 이 위나라에 일본의 야마타이국, 히미코 여왕이 다스리는 야마타이국이 이때서야 첫 나라가 등장해서 이렇게 위나라한테 사신을 보낸다. 중국사를 기준으로 쭉 잡고 그거와 관련된 역사들을 정리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자, 오늘은 이번 첫 시간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분 21초 했네요. 시간 너무 잘 지켜. 고생하셨습니다.